이번 주에 증시가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한 모습 많이 보였어요. 이제 두 달 내리 조정받던 증시가 큰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오르니까 준비가 안 된 모습이죠. 파월 발언 하나에 어떻게 이렇게 증시가 오를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식은 모두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오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을 때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한 박자 빠르게 오르던가 아니면 한 박자 느리게 오르던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죠. 그래서 언제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 정도 싸면 사두고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 아주 예민할 거 아니면은 그냥 둔감한 투자자가 더 투자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증시가 두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더 내려가기에는 악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거,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였었는데 이스라엘 전쟁은 확전이 안 됐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했었는데 이거는 왜 상승했던 걸까? 텀 프리미엄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거죠. 향후 경제 불안 요소들이 많아졌다. 불안 요소가 사라지면은 텀 프리미엄도 사라져요. 상반기 증시가 잘 달렸었던 이유는 CPI가 빠르게 하락했죠.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돈을 더 풀었고 AI로 인해서 빅테크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만 오르고 나머지 주식은 거의 오르지 않는 장세였었는데, 이번에는 금융주, 소비재까지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횡보장이 아니라 진짜 상승장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CPI랑 지수의 관계를 보면요, 상반기 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지수는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8월 CPI가 하락하지 못하고 약간 상승한 다음에 9월, 10월 발표한 CPI가 좀 높게 나왔어요. 증시도 7월달에 고점을 찍고 10월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가가 더 하락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국채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즉, 물가가 지수 상승을 막고 국채금리를 올린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여름부터 갑자기 유가가 올라서 $100를 터치할 뻔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서 발표했던 10월, 11월 CPI 예상치가 낮게 나와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증시도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11월 14일에 10월 CPI가 발표하는데 그동안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예상치 값보다 월가 예상치가 0.2% 정도 낮게 나오거든요. 아마도 예상치가 3.1% 정도로 나올 겁니다. 저번 달에 3.7에서 3.1%로 나오게 되면 예상치만으로도 0.6%나 크게 하락하는 거거든요. 11월 CPI는 이제 시작됐으니까 변수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3.1%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월달 값이 많이 내리고 유가도 더 내린다면은 2%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CPI를 보면은 예상치보다 실제 발표치가 0.1% 정도 낮게 나올 때도 종종 있고요.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는 예상치보다 0.2%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월 14일 날 예상치가 3.1인데 실제 발표 날 2.9%가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죠. 앞자리가 3%대에서 2%로 바뀌는 거는 많은 상상을 하게 합니다. 뉴스에서 2%로 물가가 내려갔으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당겨질 거라고 설레발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증시는 그 분위기를 타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이런 분위기를 타다가 12월 14일 날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동결 나오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면은 가장 행복한 연말 랠리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행복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행복회로는 맞아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한 달 전 95달러에서 이제 80달러로 내려왔습니다. 15달러가 하락했어요. 유가와 CPI의 관계를 보면은 유가가 내려갈 때는 CPI가 내려가요. 유가가 오르면 CPI가 올라가는데 유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간다면 연말에는 2% 후반 CPI를 볼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처음으로 2%대의 CPI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증시가 흥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국채 10년물 금리도 급락을 했죠. 기대를 좀 반영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5%를 터치했었던 금리가 일주일 만에 4.5%대로 내려왔어요. 4%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은 시장을 위협했었던 채권발, 금리발 리스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은행주와 리츠주의 좋은 소식이죠. 특히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CPI 는 1년 내내 하락하고 있는데 인베스팅 나우 예상치를 고려하면은 11월 아니면 12월에 3%대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목표 2%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경기는 살아있는데 물가는 잡혀가는, 이제 조금만 버티면 금리가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환율도 매우 좋아졌는데요. 1360원을 넘보던 환율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1309원이 됐어요. 다음 주라면은 1200원대로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 코스피 주식으로 외국인 자금이 꽤 들어올 수 있어요. 코스피도 산타 랠리를 같이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비재 주식들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대표적인 소비재 주식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가 하루 만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죠.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지표인데요.
스타벅스 신규 매장 성장률이에요. 2023년 성장률이 2017년 경기 호황기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스타벅스 신규 점포 성장률과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꽤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오른 증시가 아니라 유동성으로 올랐잖아요. 팬데믹 영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안 맞았어요. 팬데믹이 종료된 지금 스타벅스의 성장세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보여주고 있죠. 스타벅스 성장세는 좋은 소식입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신규 매장 40%는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증시가 일주일 동안 갑자기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뭐 그 다음 주에는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악재가 나와가지고 증시가 하락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무리한 베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좋은 주식을 너무 싼 가격에 사려고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나는 코스피가 2200 깰 줄 알고 그때 주식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뭐 나스닥 지수가 14000을 깰 줄 알고 그때 뭐 애플 사려고 했다, 엔비디아 사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떨어져서 내가 사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형 투자법이라고, 그냥 적당히 싼 거 같으면은 그때 삽니다. 그러면 초반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잠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 다시 상승해가지고 수익률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지 말고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놓고 좀 기다리는, 둔감하게 기다리는 전략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